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명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대진 변호사, 시사저널의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 이야기하기 전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태국에서 특혜 취업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죠. 고민정 대변인이 방금 브리핑을 했는데 관련해서 문 대통령 사위 취업 과정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 대통령 사적 정보 공개는 위해한 일, 곽상도 의원 악의적 행태 중단해야 라는 브리핑을 했네요. 뭐 더 두고 봐야겠죠. 네, 지금 아직 사실관계가 확정된 게 없고, 그리고 지금 곽상도 의원이 지금 주장하는 게 어떤 한 사람의 그 진술에 의한 부분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실관계가 확정이 되어야지 그 불법 위법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추정이 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왔네요. 정리해 주시죠. 오늘 서울 남부지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수사하기 시작한 지 한 5개월 만에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였고요. 오늘 검찰은 부패방지법과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같은 경우는 보안 자료를 취득해서 14억 원 상당의 건물을 구입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는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명 거래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최초 언론 보도가 됐을 당시에 투기 의혹이 당시 제기됐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검찰이 좀 인정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명 거래의 경우에 조카가 2명이거든요. 예. 근데 한 사람은 차명 거래가 아니다. 아니다. 예. 한 사람은 차명 거래다. 이렇게 차명 거래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혜원 의원 쪽도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된 이제 수사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모든 의혹을 부인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한 명에 대해서는 차명이 아니고 다른 조카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는 주장은 이제 검찰의 주장이 억지스럽다. 이 부분은 이제 재판에 가가지고 계속 다퉈서 무죄를 받아내겠다는 자신감은 일단 보였습니다. 일단 손혜원 의원 쪽에서는 증여를 한 거고 두 조카에게. 두 조카 모두 목포에 내려와서 자기가 산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차명이냐. 이 주장인 것 같아요. 차명은 일단 아니다라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 그 부분은 뭐 앞으로도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보안 자료를 빼내서 투기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부패방지법 위반이죠? 예. 어떤 보안 자료를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도심 개발 계획에 관련된 보안 자료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디가 개발될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이 나와 있는 그 자료를 입수를 해서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땅을 지금 사들였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 검찰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보안 자료를 손혜원 의원만 이용한 게 아니라 아마 손혜원 의원하고 관련된 주변 사람들도 다 같이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부동산을 사들인 걸로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실의 보좌관도 딸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것도 있고요. 또 남편이나 지인에게 이 자료를 넘겨서 건물을 사도록 한 사실도 확인이 된 걸로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보안 자료가 어떤 경위를 거쳐서 손혜원 의원 쪽으로 들어갔다, 이 이야기는 검찰이 밝히지 않았죠. 예, 일단 보안 자료를 받고 그다음에 그 정보가 손혜원 의원과 손혜원 의원 주변 지인들에게 넘어갔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그 손혜원 의원 쪽에게 이제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도시 재생 사업 계획을 이 보안 자료를 훔쳤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는 절도 혐의까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훔쳐서 손혜원실에 줬다는 거예요? 일단 검찰의 판단은 그런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주변 지인들과 이걸 활용했다, 자료를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손혜원 의원은 그동안 이 투기 의혹 관련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일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 손혜원 의원실 입장이 나왔습니까?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보면 아까도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일부만 차명이고 다른 조카 창성장 소유만 그 차명이라는 억지스러운 검찰 결과다.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기소 결정이 난 만큼 재판을 통해서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 그리고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동안 강도 높게 조사받으시는 분들 고생 많으셨다라 이런 취지의 그 언급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 뭐 이런 당부의 말도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결판이 나겠네요. 그렇죠. 재판에서 결판이 나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손혜원 의원이 이 도심 개발 계획 관련된 보안 자료에 관련돼서 미리 판단을 빼내진 그 자료를 미리 보고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인식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아마 재판부가 아마 판단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과정에서 왜 주변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동일하게 매입을 하게 된 그 경위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좀 따져볼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던 조카 한 명에 관해서 차명 이 건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남자 조카인데 공동 명의로 그렇죠. 그 조카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 공동 명의로 그 건물을 산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손혜원 의원 남동생이 혹시라도 그것을 뭐 팔 수 있을까 봐 그렇게 못 팔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건데 그 부분에서는 재판에 가서 큰 쟁점 안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보안 자료를 빼내냐 안 빼내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재판 결과 지켜보죠. 자, 청와대가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각 정당들이 대통령의 지명에 대해서 엇갈린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일단 여당과 야당, 특히 야당 같은 경우는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이제 서로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야당 중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불통이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기승전 윤석열이었다. 이 정권의 가장 전형적인 코드 인사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그다음 정의당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 내정자가 이제 시대 정신에 따라 검찰 권력의 핵심으로 돌아왔고 지금의 윤석열을 만든 것은 촛불을 든 국민들이다라는 이제 환영의 뜻을 내비쳤고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 남은 적폐청산과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건 명백한 정치보복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보복이다. 예.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러면 국회를 동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딜레마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윤석열 지검장의 그 검찰총장에 관련된 그 검증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국회로 등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만 원포인트로 등원하기에는 또 모양새가 또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등원한다 그러면은 역풍이 불 확률이 높죠.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만 국회에서 하느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되게 고심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문회를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죠. 예. 딜레마네요. 네. 자, 그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자와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과거 인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2013년이었던가요? 윤석열 후보자가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으로 있었고 황교안 대표는 법무부 장관으로 있었는데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장관이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었단 말이에요. 예, 유명한 장면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수사를 하려고 했는데 수사를 못하게 땀력을 넣었다. 예. 그 위가 한교안일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예. 당시에 이제 2013년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윤석열 수사팀장이었죠. 근데 그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라고 폭로한 장면은 지금도 뭐 온라인상에서 널리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이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이 외압이 있었고 수사에 간섭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해가지고 매우 이제 화제가 됐었죠. 예. 그 국정감사장에서 그 유명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 말 나온 거죠. 네, 그 어록이죠, 어록. 뭐 일부 사람, 뭐 나는 임명권자, 뭐 이런 사람들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나는 조직에 충성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로 해서 강직한 검사의 그 표본이다라고 이렇게 칭송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 수장까지 되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정권에서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청문회를 준비할 텐데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일단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자유한국당 혹은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하고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입니다. 이제 후보자 자체가 국정농단 사건의 특검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3년에 수사 외압을 폭로하면서 좌천성 인사를 당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한데 이번에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에 등원을 해가지고 쟁점을 삼는다고 한다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 처가 문제가 이제 걸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산 형성 과정. 자,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공직자, 검사 인사 중에 한 65억 정도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이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의 중점 과제 중에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입장에 대한 쟁점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야당, 특히 바른미래당이나 자유한국당이 지적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코드 인사 아니냐, 인사 문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타이틀을 52세의 늦장가, 재력가 아내의 재산, 청문회 쟁점 예상 이렇게 달았던데. 예. 늦장가 간 게 무슨 청문회 쟁점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죠. 이 지금 65억의 재산인데 이 중에 대부분이 아내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예. 2억 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예. 아내 명의로 돼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형성하는데 문제점이 없었냐 이거를 들여다본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직자 치고는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그 65억에 해당되는 그 금원을 어떻게 모았나. 이런 부분들. 이게 아내 쪽의 특유 재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금액이 많다는 것만으로서 예. 의혹을 제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증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불법이 있는지를 조금 들여다보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그 돈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만약 불법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또 하나가 그 장모와 예. 관련해서 장모가 이제 사기로 이제 고소를 당한 건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사 외압을 행사하지 않았냐라는 의혹이 과거에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윤석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혀 무관하다 나와는 예. 처가의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건이 한 2건 있거든요. 예. 이제 그 부분의 사건이 정확히 어떻게 됐는지를 좀 따져보려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가 법원에 2건이나 기류가 됐으니까는 검찰 출연을 하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죠. 본인 사건도 아닌데. 그렇죠. 다만 수사하는 데서 외압을 형성했다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는 될 수 있죠. 만약 그렇다면은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을 할지 조금 지켜보고요. 자, 우리가 오프닝에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에 취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오늘 이제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요. 문 대통령 사위가 이메일 한 통으로 그 국내에 있는 항공사에서 이스타항공의 태국 현지 법인에 취업을 했다. 그 현지 회사 이름은 이제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인데 이게 이메일 이력서만 보내고 곧바로 취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도를 한 이유는 이제 이스타항공의 이제 누가 설립을 했냐면 현재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설립한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이상직 이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대선 후보 캠프의 직능본부 수석본부장을 맡기도 한 이력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곽상도 의원의 문제 제기는 현 정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를 특혜 취업시켜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예. 이스타항공 측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아까 청와대 입장은 우리가 들어봤고. 이스타항공 측은 이제 이상직 이사장이 대통령 사위의 취업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이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가 이제 타이 현지법인하고 합작을 하려고 만들어졌던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타항공 측은 이스타제트와의 합작도 검토한 적은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바는 전혀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지호 씨가 후원자 400여 명으로부터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까? 예, 지난주 월요일 날 윤지호 씨가 후원자 439명으로부터 후원금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액은 그 439명의 후원금 한 1,000여만 원에 보상금 한 2천만 원 정도를 추가해가지고 한 3,200만 원 정도를 청구했습니다. 예. 반환 소송을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확히 말하면 윤지호 씨가 후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윤지호 씨가 과거 이제 한참 한국에서 진술을 하고 활동을 하던 당시에는 숨어 살다시피 했다. 혹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예. 그리고 신변 위협을 느꼈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했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의 사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후원을 했는데 그런 사연이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이 거짓으로 후원금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후원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기만당했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 기망당해서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소송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윤주호 씨도 맞고서에 나섰다고 하던데 후원자들 소송 대리를 맡은 변호사가 예. 조선일보와의 유착 의혹이 있다 이렇게 윤주호 씨 측에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당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조선일보에서 진행하는 그 후원 행사에서 상을 받았다. 소비자 대상이라는 이제 상을 받았다는 건데 예. 브랜드 대상 뭐 이런 건데요. 그 부분을 물어봤더니 이제 그 변호사 측은 변호사는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을 거고 사실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뭐 이런 자신의 그런 행위로 인해서 뭐 비난받고 이런 것에 대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을 거고 단지 법리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소송 당사자는 자신이 아니고 439명의 후원자일 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자, 윤주호 씨가 모금 목적과 목표액, 모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상태에서 후원을 받은 것이 아닌데 네. 어쨌든 만일 재판으로 가게 되면 이게 사기다 이렇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후원하신 분들은 조금 좀 화가 나시겠지만 일단 윤지호 씨가 조직적으로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후원금을 모금을 했다는 사기의 기망의 고의가 명확한 그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다면 사실상 기망의 고의가 그 입증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 윤지호 씨는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언자로 나섰는데 이 후원금 논란으로 장자연 사건의 본질이 덮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단체 소송에 들어가신 이제 후원했던 분들의 좀 몇 분 만나봐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들도 우려하는 부분은 똑같으세요. 어떤 거냐면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로서의 윤지호 씨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후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연을 거짓으로 말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됐다라는 입장이시거든요. 소액으로 후원하신 분들도 소송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후원금을 정말 돌려받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내가 후원을 했는데 과연 이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되지 않냐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속았다는 배신감 이런 게 예, 그게 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